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오늘은 또 이어지는 백브리핑 장순원 기자가 편의점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예. 편의점. 편의점 다 알죠 이제? 네, 편의점 알죠. 모를 거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항상 있는 편의점. 무슨 얘기냐면 편의점이 이게 이것도 5년마다 갱신한대네요. 아, 내가 한 뭐 예를 들면 CU다. 내가 CU다 하면 5년이 계약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5년 이후에 5년 이후에는 CU로 할지 안 할래 할지 집에 갈 데서 할 수 있고 편의점을 하긴 할 건데. 내가 왜 꼭 CU를 해야 돼? GS 편의점 해볼까? 그럴 수도 있겠네. 요즘 그 동네 거기 영업사원이 친절하다는데. 그래서 바꿀 수도 있고. 예. 그럼 바꿀 때야 내가 너네한테 가면 그렇지. 뭐 그냥 줄래? 하면 안 되죠. 그럴 때 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하는 경우도 네. 있고 실적을 네. 보고 네. 또 실적이 안 좋으면 그냥 계속 CU 하시죠. 그럴 수도 제가 있고. GS 다니지만 CU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대요. 편의점 FA 시장이네. 네.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FA 시장이 큰 판이 벌어졌나요? 네, 이제 올해가 아니고 이제 내년에 큰 판이 벌어진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뭐 업체에다 물어보면 아니야 그냥 뭐 비슷해. 큰 판 아니야. 네. 왜냐면 큰 판인 줄 알고 있으면 편의점 사장님들이 다들 오르거든. 목이 이래가지고 어디 오기만 해봐. 큰 판이래 요즘. 이거는 오늘은 편의점 사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겠네. 편의점 사장님들은 그럴 거다. 지금부터 네. 뭐 약간씩 뭐 입질이 온다 네.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그럴 게 내년에 이제 재계약을 맺는 게 거의 사상 최대 규모예요. 그래프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표 좀 보여주세요. 참 표보기 어려워. 배경화면 등장. 말씀을 드릴게요. 표를 쉽게 보기가. 표 잠깐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또 표를 보고야만은. 네, 잠깐 준비하는 동안 됐어요. 네, 결국은 표를 보고야만 했습니다. 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죠.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꼭 표를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네, 보고야 말아. 보고야 말입니다. 편의점 FA 시장. 네. 돈 우리나라 지금 편의점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편의점. 편의점이 모르겠습니다.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몇십만 개? 뭐 몇십만 개는 아니고 제 생각엔 한 5만 개쯤 될 것 같습니다. 5만 개? 5만 개. 5만 개? 네, 정확하십니다. 5만 개 정도 되고요. 정말 내년에 재계약 보기보다 잘 아시는군요. 내년에 재계약 돌아오는 게 한 6천 개 정도 되니까 네. 한 10% 이상 되는 거죠. 꽤 많은 물량이 돌아오는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장려금까지 뭐 주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이제 재계약을 맺으려고 업체들이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편의점은 아무데나 새로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도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요? 네,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왜 막 같은 상가에 막 편의점 몇 개씩 붙어 있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 점주들이 다 이제 가맹 점주들 개별 사업자잖아요. 이분들 장사하는 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고 해서 2018년도에 이 자율 규제 형식으로 출점 제한을 했어요. 그 뭐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250m 이내에는 출점하지 말자. 브랜드가 다를 경우에는 뭐 담배 그 판매권 기준으로 한 50에서 100m 이내에는 그 편의점을 만들지 다른 말자. 브랜드라도 오지 말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새로 이제 신도시가 아니라면 이제 새로 점포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네요. 어렵고 또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 경쟁이 워낙 치열한 데거든요. 이게 뭐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이 나다 보니까 뭐 업체 입장에서는
뭐 이미 투자한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이제 고매출 점포를 안 뺏기는 게 자기네들한테는 가장 유리하니까 그렇죠. 손해 나지 않는 선에서 뭐 돈을 조금 쥐어줘서라도 우리랑 다시 한번 재계약하자. 네. 뭐 이런 니즈가 강한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네. 되게 서로 지키고 뺏어오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GS였다가 싹 CU로 바꾸면 네. GS는 하나 줄고 CU는 하나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네. 시장 점유율이 크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거죠. 더 커지긴 어렵고 네. 딱 이제 얼추 적당히 다 찾고 네. 여기에서 이제 서로 땅따먹기만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아마 인기 있는 데는 네. 매출이 많은 네. 그렇겠네. 편의점은 매출이 나면 되게 뭐 7대3 뭐 혹은 뭐 네. 6대4 이렇게 네. 본사랑 나눠 먹잖아요. 네. 그 편의점 면적은 어디다가 시골 편의점이나 뭐 서울 편의점이나 똑같은데 네. 어떤 곳은 장소가 좋아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겠죠. 그런 데는 갖고 오고 싶겠죠. 본사들 입장에서는. 네. 얼마를 주더라도. 찾아가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야 이 돈 주고 갖고 오면 우리가 남는 게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 돈 근처까지 지르겠죠. 네, 맞아요. 이게 표 안 봐요, 표? 열심히. 네. 표부터 봅시다. 표 한번 봅시다. 아까 좀 못 본 것도 좀 봅시다. 표. 아, 네. 표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이제 나왔다, 표. 네, 내년에 이제 재계약될 물량들 네. 저기 업계 1, 2위가 CU하고 GS25인데 네. 저기도 한 1,700~800개 정도가 재계약이 되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CU랑 GS랑 세븐일레븐이 한 빅3 정도 되고 네. 특히 이제 1, 2위 경쟁이 치열해요. 한 4~5천 개가 정도 되는데 네. 저 둘의 점포 차이가 뭐 몇백 개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러네요. 붙어 있어요. 1등, 2등, 3등이 큰 차이가 안 나네. 아니, 저건 내년에 재계약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저건 볼륨은 재계약되고 있는 거고. 한 5천 개 안팎인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제 1위 하려고 사람 경쟁이 되게 치열한 시장이니까. 그렇겠죠.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뭐 CU의 경우 자기 거 다른 데는 그나마 좀 덜 타격인데 네. GS에 뺏기면 이제 원래 2의 효과가 나타나는 혼나지. 거죠. 혼나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 그러네. 이제 재계약 시즌이 되면 네. 뭐 상당히 매력적인 점포들 있잖아요. 네. 고매출 점포들 네. 한 계약 끝나기 한 2~달 전에 쓱 어떤 지원들이 온대요. 경쟁 업체에서 네. 쓱 와서 사장님 뭐 요번에 저희랑 한번 해보시죠. 하고 이제 하고 있잖아. 다른 데서 다른 경쟁사에서 본인들의 GS 편의점에 가서 네. CU 직원이 네.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CU에서 뭐 나온 장순원입니다. 네. 이렇게 쓱 이제 가서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저희를 갈아타시면 이번에 이 정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조건들이에요 주로? 캐시? 이제 아니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예. 지원해 주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캐시 일시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넘어올 때 우리가 처음에 얼마 드립니다. 일종의 계약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딱 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얼마쯤? 그게 이제 매출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겠죠 당연히. 그거 진짜 답답해. 매출에 따라 다른데 뭐 수천만 원에서부터 매출이 많이 나온 데는 뭐 수억 원대까지. 야 그렇게 준다고요? 네. 일시금으로? 네. 스카우트 비용으로? 그걸 이제 일종의 일시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네. 그건 이제 원래 수익 배분율이라 그래서 편의점하고 그 업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7대3, 네. 뭐 6대4 이렇게 하는데 뭐 8대2로 하겠다. 나눠 먹는 걸 그렇게 하기도 그런 하고. 식으로 하는 거죠. 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 네. 내가 봤을 때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쟤네는 우리를 좀 높게 평가하네. 그러면 나는 일시금을 일단 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이렇게 있고. 챙길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가면 갈수록 더 클 것 같아. 예. 배분율 조정을 하려고 하겠네 본사도. 네, 그러네. 배분율 그렇죠. 일시금으로 주고 나면 네. 열심히 가급적이면 안 할 수도 이제 있을 본사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하면 이거 약간 불로소득처럼 느껴지시고 네, 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걸로. 배분율을 높이는 식이나 혹은 네. 이제 요즘에는 왜 리뉴얼이라 그래서 요즘 점포도 좀 깨끗하고 좋아야지 많이 가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비용이 들고 뭐 확장하는데도 비용이 드니까 인테리어 비용 저희가 내드리겠습니다. 일종의 투자 들겠네. 개념으로 뭐 이 그거 정도 저희를 바꿔주시면. 투자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우리 계약들이 바꿔도 깨끗해지고 돈 별로 안 들어요. 네, 이런 네. 거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한다고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거를 한 2년 전부터 갔으면 네. 술도 같이 좀 먹고 사우나도 좀 가고 그러면 미리. 그러면 이제 될쯤 돼서 형님 우리가 남입니까? 저 좀 한번 밀어주십시오. 좀 본사에 자꾸 쪼여가지고 죽겠습니다. 좀 형님 네. 좀 해주세요. 좀 열심히 할게요. 그럼 그냥 오실 수도 있는 건데 네. 꼭 한 2달쯤 돼서 손에 딱 주먹 찔러가지고 사장님 어디 줍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 얼마 줄 건데 막 그렇지. 돈으로 돈으로 해결해야지. 해결해야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네. 업체에서 비딩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딩도요? 네, 이제 와.
줄을 서서 너 얼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몸값을 평가를 받고 싶어 한대요. 네. 재계약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월 매출 한 150 하던 데인데 네. 한 200 정도로 올려놨다. 내 가치가 내가 이 편의점을 키워놨으니까 내 몸값을 제대로 평가해달라. 그래서 본점에서 뭐 넌 한 6천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뭐 경쟁사 불러서 불러봤더니 막 7천만 원 저희가 뭐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7천 준다는데 니네 뭐냐.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해서 좀 야. 높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완전 바이어스 마켓이네. 야,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알죠? 그 경쟁사가?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해요. 네. 업주들도 어떻게 재계약 시점에 우리 매출을 귀신을 알고 차고, 뭘까. 귀신을 차고. 장사 잘 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기막히게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납품하는 물품들이 비슷하니까 그 그런 업체들한테 듣겠지. 업체들끼리 조금씩. 이제 직원들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전하더라고요. 모여서 술 먹는 거 아니야? CEO 뭐 이렇게 모여서 야 너희는 얼마나 있냐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야 재밌네요. 요즘 편의점 예를 들면 사람인데. 본인이 CU 스카우터야. 네. 새로 가져와야 돼. 내가 영업을 해야 그리고 돼. 나는 GS25 스카우터예요. 네. 나를 뽑아와야 돼. 네. 그러면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그래 나한테도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한 30개월 괜찮은 거 줄 테니까. 너도 너도 몇 개 좀 줘라 이렇게. 그래서 야, 서로 대충 욕 안 먹는 선에서 끝내자. 내가 가서 이분 이 사장님 매출 괜찮은데 네. 내가 이 사장님한테 불친절하게 하고 올게. 다음날 네가 가. 우리 것도 이렇게 하나 하자. 그러니까. 안 그럼 그래도 몇 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내 그렇죠, 입장에서도. 그렇지. 그래서 회사에 뭘 얘기하지. 근데 가져왔는데 치열하게 그러지 말자 우리. 여긴 몇 개 뺏겼습니다. 여기 그렇지. 가져오라고. 제가 수비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격수지. 모르겠네. 어쨌든 네. 어이가 없다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떤 걸 좀 재밌게 들어볼까요? 예. 점포 주인이 먼저 오퍼를 넣는 경우도 꽤 있겠네요, 그럼 그죠? 그렇죠. 점포 주인이 이제 오퍼를 넣는 경우도 있죠. 줄을 서시오. 그러니까 아까 네.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네. 경쟁 입찰을 이제 시키는 거죠. 네. 편의점들이 그럼 몇 명 정도 빠져나갑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한 100개 정도의 점포가 이렇게 프리 에이전트 시장으로 나오면 네. 100개가 다 옮길 수도 있고. 네. 그래도 뭐 한 어느 정도 남고 한 반은 옮기나요? 어느 정도 옮기나요? 이게 뭐 점포가 그 뭐 100개가 나온다고 해서 다 옮기는 건 아니고 네. 일단 그 이제 업체 측에서도 될 만한 선수한테만 오퍼를 낼 거 아닙니까? 하기야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웬만한 평균 이상은 확실히 돼야지 이제 오퍼를 넣을 거고. 근데 뭐 갈아타는 것도 사실은 귀찮잖아요. 네. 이거 원래 한 회사 시스템에 다 익숙해져 있는데 상대 경쟁사에서 꽤 큰 어떤 베너핏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렇지. 네, 원래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율을 보면 업체마다 조금 다른데 손에 익으니까. 네, 갈아타는 게 한 10에서 많게는 20%? 그 정도. 그 정도 갈아타요. 100곳이 나오면 뭐 10곳에서 한 20곳 정도? 정도 갈아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 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편의점은 되게 잘 됐다 막 그랬잖아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동네에서만 가고 뭐 네. 사람 많은 대형마트는 잘 안 가고 백화점 좀 덜 네, 가고 네.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편의점이 잘 됐는데 네. 얼마나 법니까 편의점 하면 어느 정도나 벌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편의점이 사실은 돈 많이 버는 데는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업계에서 월 매출이 한 200만 원 정도 하루 매출이 200만 원 정도 되면 꽤 뭐 평균 이상의 괜찮은 편의점이라고 보는데 네. 200만 원 정도 되면 조금 괜찮은데 네. 잘 200만 원 팔리면. 네, 네. 한 달에 괜찮아 보이네. 네, 200만 원 정도 팔리면 어떻게 되냐? 월 매출 6천이잖아요. 네. 아까 뭐 보통 7대 3으로 점주가 이제 임차료를 내는 조건으로 하면 보통 7대 3으로 나누는데 네. 이제 6천만 원에서 그 마진율이 한 25에서 3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물건 매출의 마진율이. 네. 그러면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마진이 남을 거고. 그렇죠. 네. 1,500만 원 정도 마진이 남을 거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7대 3으로 나누자. 누가 7이에요? 누가 7이에요? 점주가 7이죠. 점주가 7이다. 네, 네. 가맹점주가 7. 그러면 한 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네. 뭐 정도 되는데 내가 얼마나 계산적인데 사람이. 네, 1,000만 원입니다. 비용이 들 거잖아요. 뭐 알바비도 들고 전기세도 네. 들고 뭐 기타 등등 비용이 드는데 한 600에서 700 정도 든다고 보면 그 한 비용이 300 정도 집에 가져가는 거네요. 네, 300 정도 가져가는데 야. 편의점을 내는데 보면 보통 뭐 신도시가 아니라면 이제 권리금을 넣고 이제 들어가는데 네. 뭐 권리금 한 5, 6천에 이제 초기 그 임차료 보증금 네. 있잖아요. 네. 월세 말고 보증금도 한 뭐 5, 6천 원에서 한 뭐 한 1억
그다음에 가맹점비 같은 걸 포함하면 네. 한 1억 3, 4천 정도가 이제 뭐 최소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한 300만 원 다달이 갖고 가는 거다 하면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가 않네. 근데 그게 주인이 들어가서 일을 해요? 아니면 네. 주인은 주인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아니 주인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3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지. 그렇죠. 너무 힘드네. 오토로 돌릴 수 있으면 네. 가만 놔둬도 뭐 300 나쁘지 않은데 네. 본인이 그러니까 일종의 주인 그 점주의 인건비 정도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를 이제 보전하는 거고 아이고야. 이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점주분들이랑 몇 번 통화를 해봤는데 네. 특히 이제 야간에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힘들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이게 뭐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해서 저희도 지금 야간에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밤 9시에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야간에 문 닫아.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해서 근데 계약은 또 뭐 야간에 돌리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야간에 돌리는데 사람도 없는데 계속 사람 없는 시간에도 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계약할 때 좀 굉장한 이제 점주들이 끌리는 게 야간에 왜 무인 점포로 하는 구조들 있잖아요.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뭐 그런 걸 제한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내가 밤에 하고 야간 점포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다 모든 저기 입지에서 다 가능한 건 아니라서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투자가 돼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라면 이제 상당히 이제 업주 점주들 분들 입장에서는 베너핏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점점 더 편의점이 무인화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훨씬 나아질 건 같은데. 무인화가 되면 네. 대형 자판기인 셈이니까. 그렇죠. 그냥 자동 돌리는 거죠. 투자하고 그냥 돌리는 거니까. 그럼 본사가 7대3 안 주겠지. 그렇지. 그 투자 비용이 많이 들 거잖아요. 무인화에. 네. anyway. 그 많이 버는 데는 많이 벌지 않아요? 많이 버는데 많이 보는데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건지.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을 하지 언제든지 많이 버는데 많이 벌죠. 많이 버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편의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이제 대표적인 업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뭐 한 월 매출이 한 110 요 정도까지는 거의 사실상 적자 보는 데라고 하는데 그게 네. 전체 편의점의 한 25% 그러니까 4곳 중에 한 곳이 그렇게 장사 잘 안 되는 데고 갖고 가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그 저기 점주 월세도 본사에서 내주고 물건도 다 본사에서 깔아주고 그런 형태도 있어요. 인테리어도 다 본사에서 해주고 당신은 그 전기세하고 그것만 내라. 그러니까 알바비만 내라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네, 있어요. 뭐 그런 초기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그 초기 비용이 안 되는 대신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갖고 갈 수 있는 마진이 낮죠. 그건 보통 어떻게 나눠? 그런 경우에는 네. 한 5대5로 나눕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예. 초기 투자 그러니까 점주의 투자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갖고 가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초기 투자가 낮을수록 갖고 가는 비율이 낮습니다. 아까 그 프리 에이전트 시장으로 흘러나올 경우에 스카우트 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지금 GS25가 여기 있고 CU가 여기 있다고 쳐요. 네. 우리 둘은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죠. 네. 경쟁이니까. 과거에 그 자율규약 전에 GS 이러면 요즘 안 되는데 네. 250m인가요? 네, 네. 근데 이건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100m 정도만 떨어져 있으면 괜찮죠. 떨어져 있다고 쳐보죠. 브랜드가 다르면? 네. 브랜드가 달라서 이 정도 붙어 있었는데 네. 제가 CU인가요? CU가 GS25로 바꿨어요, 내가. 네, 네. 그럼 GS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까운 거리에서. 그럼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 원래 있던 그분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옆에 있는 이분한테. 그렇죠. 내가 CU에서 GS 바꾸면. 그러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 그 점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바꿀 수 있는 같은 거죠. GS가 바로 옆에 있는데. 네. 그럼 괜히 동의해줄 리가 없죠. 동의해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또 그럼 여기도 또 뭐 좀 드려야 되겠네. 베너핏이 반드시 있어야지 동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 동의해줄 리가 없네. CU가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같은 GS가 딱 붙어 있어봐요. 동의해줄 리가 없지. 내가 짜장면집 하고 있는데 똑같은 짜장면집 옆에 생겨도 그럼 지금은 새로 점포 내는 접근해서 내는 게 됩니까? 즉 CU가 하나 있는데 내가 GS 할 거예요. 네. 그럼 되게 붙어서도 하나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m 이내 그 담배 매출 한 50m? 그게 뭐 50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뭐 50m인데도 있고 100m도 있는데 그 범위만 아니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왜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편의점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여기 잘 돼.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CU야. 그러면 그 50m 정도 떨어진 요거쯤에다 CU를 또 내주세요 하면 CU가 안 내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내주죠. 그러면 GS를 하나 내는 거야. 그럼 내주겠죠, 요거는. 그죠? 기다려.
난 장사 못해. 근데 여기서 당연히 너무 장사 잘 되니까 바뀌겠지. 어. CU니까 누가 접근하겠어요? GS가 접근하겠지. 그러면 나의 허가를 받아야 돼. 나 때문에 못 바꾸니까. 저 사장님 제가 동의서 써드릴 테니까 네. 얼마 좀 주시죠. 네. 이런 거 안 될까요? 일종의 알바끼지. 그래도 잘 되는데 옆에서 GS를 하는 동안 얼마나 장사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편의점은 이건 농담이고 편의점은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지금 50m는 떨어지라고 하지만 어떤 건물 안에서 동문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으면 남문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도 먹고 살아요. 잘 돼요. 그런데 엄청 많아. 두 개가 있어도 한 건물에 2km가 떨어져 있어도 둘 다 굶어 죽는 편의점도 있고 도심에서는 한 20m 떨어져서 편의점 또 있는데도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요. 네, 일률적으로 이렇게 거리로만 규제한다는 건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거 정확히 하려면 유동인구로 규제해야 되는데 그냥 거리로 하는 게 좀 투박하긴 하네. 투박한 거죠. 아무튼 그런 방법도 있겠군요. 진짜 한 건물 내에 2개 편의점이 있는데 네. 그건 한번 해볼 만한 나쁜 생각 같습니다. 미니스톱은 장사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매물로 나와 있고 지금 뭐 그러니까 사모펀드들하고 이마트 24라고 업계 4위인데 여기가 한 5,000개 정도 돼요, 점포가. 이마트 24가. 네. 근데 여기 이제 미니스톱이 점포 수가 한 2,6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합치면 한 8,000개 정도 되잖아요. 이제 업계 3위가 이제 세븐일레븐이 한 10,000개 정도 되니까 뭐 경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 예비 입찰에 참가했는데 뭐 이제 미니스톱 같은 경우에 한 3년 전에 2018년에도 매물로 나왔었거든요. 당시 한 몸값이 한 4천억 원 정도로 평가됐는데 지금은 뭐 그 절반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한 2천억? 네.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FA 시장에서 점포를 이렇게 갖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자꾸 뺏기겠죠. 게다가 거긴 또 왜 그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미니스톱이 일본 브랜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보다 몸값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니스톱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그래요? 치킨도 맛있고. 미니스톱. 치킨을 팔더라고요, 아주 특이하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편의점 시장도 재밌네요. 재밌는 게 있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취재합니까, 이런 건? 편의점 사장님들은 오늘 편의점 사장님들. 이거는 본사에서 얘기 안 해줬을 것 같은데. 본사는 아유 요즘 누가 브랜드를 바꿔요. 귀찮아서 못해요. 아무도 안 바꿔. 본사는 뭐 가니까 이제 여쭤보니까 주로 뭐 요즘에는 그런 양적 경쟁 안 한다. 바꾸는 사람 없어요. 이제 그런 질적 경쟁으로 돌아섰다. 뭐 이런 말씀 많이 이런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면서 편의점 사장님들 보시다가 나도 좀 바꿔봐야 되겠는데. 내일 영업사원 한번 불러다가 얼마 줄 거냐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니까 쉬쉬하시는구나. 재밌네요. 맞습니다. 다음엔 이런 거 이거 이제 뭐 편의점 말고 다른 업종으로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시간 없구나. 겨울에 파는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 전국이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렇죠. 뭐 내 생각엔 밀크 저 반죽이나 틀이나 만드는 분들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거의 같게 하거나 사실상 프랜차이즈인 것 같아. 전국 프랜차이즈. 아니면 그냥 그게 일종의 표준이 돼서 비슷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그 본사는 뭐 어딘지 뭐 그런 거. 그게 더 힘들어. 그게 딱 GS 알아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겨울 한철 끝나고 나면 봄에는 그분들 어디 가는 거야, 그분들? 어디 그 리어카나 뭐 그런 거, 뭐 다시 스노우 타이어처럼 어디 그냥 다시 받아주는지, 아니면 붕어빵 장사 하시던 분들이 본인 집에다 그냥 놔둬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요즘 붕어빵 보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요새 진짜 희한하게 잘 없던데. 원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던데. 진짜 궁금하네요. 혹시 거기는 공급망 마비에 무슨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재밌겠네요. 백브리핑의 장순환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